자, 먼저, 지금 녹화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차원에서 잠깐, 아까 했던 이야기 다시 하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 강의 계획서 보시고,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거다. 100% 이대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거의 뭐, 이게 작년에 제가 이렇게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일단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약간 변형을 좀 시킬 가능성은 있는데, 거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거는 PLC 구조부터 살펴볼 텐데, 쭉 보시면은 한번 쭉 그냥 넘겨볼게요. 멜색 PLC 구성, 어떤 모듈이 있는지, CPU, 그 다음에 입출력, 이런 것들이 있고, 인텔리전트 기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고급 기능입니다. AD 컨버터라든지 DA 컨버터 같은 거, 그 다음에, 뭐죠? 위치 제어 같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통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인텔리전트에 해당되는데 좀 똑똑한 기능이라는 거죠. 인텔리전트라는 게. 이런 것들까지는 이번 학기는 안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입출력이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입출력,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도 입력이 이제 뭡니까? 귀로 듣고 이제 감각으로 느끼고, 그죠?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시력으로 보고, 이게 시력으로 들어오는 거, 귀로 들어오는 거, 감각으로 들어오는 게 다 입력이죠. 출력은 말로써 이렇게 한다거나 행동으로 한다거나, 뭐 마음에 안 들면 누구 팬다거나 이런 것도 다, 이런 것도 다 출력이죠. 출력. 기계도 마찬가지로 입력 출력이 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입출력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PLC 구조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프로그램이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내부에 그 뭡니까?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 CPU를 통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조가 보면 프로그램 메모리가 있고,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 표준 램,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해서 지우지는 못하는 건데, 요즘에는 뭐 지웠다가 할 수도 있게끔 이게 되어 있죠. 이게 저장이 계속 전원이 꺼지더라도 계속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롬입니다. 이렇게 되고, 내 파일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PLC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10진수도 알아야 되지만 2진수하고 16진수를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진화 10진수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기계 컴퓨터 차원에서는 굳이 이거 BCD를 쓸 필요가 없는데, 컴퓨터도 한테도 필요한데, 이게 사람한테도 좀 보여주는 거 차원에서 사람한테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10진수, 이건 사람은 10진수고 컴퓨터는 2진수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게 BC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를 할당을 시켜주는 부분 있고, 이것도 뭐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꽂아만 두면 이게 PLC 여기 꽂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쭉쭉 꽂혀 있는데, 이 꽂힌 것들 순서대로 다 번호가 할당이 됩니다. 원래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모르셔도 돼요. 일단은 모르셔도 되고, 대충 그래도 어디가 주소가 뭐가 들어가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그래야 저기 뭐 입력의 번호를 내가 알고 있어야 이거 저기 뭐 이 입력 번호에 뭔가 신호를 넣어야 된다. 넣을 때 그 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어드레스 설정은 일단 좀 중요한 부분이네요.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뭐 그래서 내부에서 내부 디바이스로 입력, 출력, 그 다음에 내부 릴레이, 기타 디바이스, 레치 릴레이, 어넨시에이터, 링크 릴레이,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입력, 출력, M, 내부 릴레이 M까지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기타 디바이스는 조금 이제 고급 사용일 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타이머 할 거고, 적산 타이머에는 이제 적산 타이머도 있고, 고속 타이머도 있고, 그 다음에 카운터가 있는데, 여긴 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조금 고급 부분입니다.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게 GXWorks2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건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기본 구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 화면 구성,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죠. 화면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제 사용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일단 PLC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시켜야 되니까 접속이 잘 되고 있는지 부분하고, 에러가 났을 때 이제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료에 있습니다. 단축키를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단축키. F5, F6, F7, F5, 8,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단축키인데, 단축키 알고 있으면 좀 빨리 프로그램 작성을 좀 빨리 할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 설정하는 거, 디바이스 설정,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릴레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레더 프로그램 작성할 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거. 여기 제가 빨간 글로 표시해 놨는데,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 계속 쓸 때 요걸, 이 키를 좀,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보고 실행시켜보는 것까지, 해볼 생각인데, 이번 시간에 좀 다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 수업은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이제 PLC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LC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고 해서 논리 제어가 되죠. 논리 제어. 논리 제어인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논리 제어입니다. 이게 이제 시퀀스를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PLC 유닛이에요. PLC 유닛. 여기 초록색으로 된 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PLC 유닛입니다. 이게 슬롯에 이렇게 슬롯에 이렇게 꽂혀 있죠. 꽂혀가지고 하나의 다 모듈로 돼가지고 이거 이제 나사를 돌려서 뽑아서 쓸 수도 있어요. 뽑아가지고 여기 또 꽂는 데가 있죠. 꽂는 데 추가를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일 이쪽에 보면 저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빨간 게 전원이고요. 전원 옆에 CPU가 있어요. CPU. 그 다음에 QX40이라고 하는 게 입력. 그 다음에 QX40 여기가 입력이에요. 입력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QY41P라고 하는 게 출력입니다. 출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안 보이는데. 네? Q68ADV. 얘는 AD 컨버터.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전압 입력이 들어오면 얘를 실제 컴퓨터에서 값으로 보여주는 거, 바꿔주는 거. 이게 AD 컨버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Q64DAN. 이거는 이제 DA 컨버터예요. DA 컨버터.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준다. 컴퓨터에 있는 숫자, PLC에 있는 숫자를 아날로그 값으로 바꿔줍니다. 전압 값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예요? ODB인가? QDB예요? QD6는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쓸 거는 AD 컨버터, DA 컨버터라든지 이쪽을 인텔리전트 장치가 되는데 이 장치는 쓰지 않을 거예요. 이건 이제 응용할 때 좀 써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입력 출력 QX40하고 QY41P 여기까지 사용할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PLC 부분이고 입력 인터페이스라고 된 부분이 QX40이죠. QX40이고 출력 인터페이스라고 된 부분이 QY41P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 그 스위치를 연결했어요. 안에 보시면 X01하고 이제 선이 딱 나와 있죠. 이 선을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리미트 스위치나 릴레이 접점 이런 것들 다 연결해 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푸시 버튼에 이렇게 푸시 버튼하고 토글 스위치 아래 있는 거 여기에 다 연결해 있습니다. 연결해 뒀고 그 다음에 물론 여기 X라고 PLC 트레이닝 키트에 보시면 X00부터 X0F까지 돼 있죠. 푸시 버튼, 그 다음에 토글 스위치. 얘가 입력이고 16점, 16개짜리. 이게 16점 입력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그 숫자 누르는 거 있죠. 숫자 누르면 올라갔다가 숫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요게 이제 BCD 입력기가 되겠는데 X10부터 X1F까지 이렇게 했죠. 10부터 13, 14, 17, 18, 1B, 1C, 1F 되는 거. 이게 숫자 바꾸는 거. 이게 숫자를 바꾸면 이 숫자를 그 입력을 통해서 PLC로 숫자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얘도 입력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이 되고 출력은 램프하고 그 다음에 BCD 출력기. 여기 여러분들 트레이닝 키트를 한번 켜보시면은 0000에서 숫자 나오죠. 예, 그게 BCD 출력기입니다. 출력기. 이쪽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램프 Y20부터 해서 쭉 있는 램프 얘도 출력입니다. 예, 원래 출력은 여러분들이 실제 그 마그네틱 컨택트 같은 거 써가지고 모터를 부동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쓸 수 있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해도 쓸 수가 있고 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램프만 지금 하고 있어요. 컨택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실제 액추에이터 같은 걸 달아가지고 할 예정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없고요. 안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내부에서 CPU에서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입력 장치로 받은 걸 이제 프로그램 실행시켜가지고 출력으로 전달시켜주는 기능을 하죠.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게 전원이에요, 전원.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게 뭐라고 적혀 있죠? 100V, 220V, 240V AC 인풋. 그 다음에 출력은 5V하고 뭐라고 적혀 있나요? 24V 있죠. 네, 이런 거 이제 모듈 명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이 다른 부분, 그 사양이 좀 다른데, 우리는 일단은 100V, 220V, 240V 입력에 출력은 24V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PU, 우리 여기는 이제 Q02 이런 게, 우리는 Q01U라고 하는 CPU입니다. 속도는 나름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별로 느리지 않고 여러분 쓰기에 충분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력 모듈 QX41, QX42가 있는데 우리는 40이죠. 40. 41은 32점. 선이 그 입력할 수 있는 그게 스위치 수가 32개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16개 있어요. 40번이라서 40번은 16개짜리입니다. 그래서 16개 우리 2개 쓰기 때문에 합치면 32개 32개 입력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은 우리가 41P죠. 여기 41P 41P라서 얘는 32개 32점 출력을 32개 비트로 출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텔리전트 모듈은 우리가 아직 지금 쓰지 않고
다음 학기에 아마 쓸 것 같습니다. 예, 전원 모듈, 예,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이건 이제 모델에 따라서 전압이 얼마냐,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모듈에다가 전원을 공급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전원 공급, 파워 서플라이. 그 다음에 CPU는, 프로그램의 헤드라고 볼 수 있죠. 머리 부분, 뇌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쓰는 게 Q016 CPU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에러 났을 때, 예, 프로그램 실행될 때, 이 램프가 켜지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뭐가 켜져 있어요? 여기 한번 켜보시면은, 여기 램프 두 개 들어가 있죠? 모드에 불 들어가 있고, 런에 불 들어가 있죠? 예, 이게 지금 PLC를 켜면은 자동으로 얘가 수행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 수행해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실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예전에 누가 짜놓은 게 있죠. 누가 짜놓은 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면은, 새로 이제 업로드 시켜서 메모리에 올려주고, 그 프로그램이 계속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나면 ERR이라고 하는데, 빨간 램프 불이 들어와요. 여기 빨간색. 네. 이때 처리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거 Q016 CPU, 처리 속도는 60나노세크, PLC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입출력 점수가 1024점. 입출력, 우리가, 요 버튼 하나가 입력이라고 볼 수 있죠. 버튼 수가 1024개의 버튼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출력도 마찬가지로, 램프나 아니면 뭐 MC 같은 거, 이런 것들을 1024개까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쓰기에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요런 모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모드 램프. 예. 녹색은 Q 모드. 오렌지색은 A 모드. 이게 모드는 지금 뭐 어떤 CPU인지 좀 그걸 나타내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런 모드는 지금 현재 운전 중이다 라는 거. 스탑. 에러가 났을 때 이거 꺼집니다. 그리고 에러가 났을 때 발생하는 거. 예. 정상 상태에서는 꺼지고 에러가 났을 때는, 예, 전멸하고 있네요. 빨간색으로. 이거 쭉 읽어보시고요. 참, 요거 우리 좀 써야 되니까. 나중에 에러가 났다 그러면, 여기 에러가 났다. 빨간색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커버를 열면 USB가 연결되어 있어요. USB하고 컴퓨터라는 게 연결 쭉 되어 있는데, 요 USB가 혹시나 이제 빠졌을 수 있으니까, 네, 꽂아주고, 그 다음에, 얘를 열었을 때 요 밑에, 얘를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위에서 쭉 당기면 열리거든요. 열면은 밑에 스위치 같은 거, 레버 같은 거 있죠. 이게, 나중에 에러 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그거 건드리지 마시고, 네. 에러가 나면 요 리셋을 시켜주면 돼요. 에러 났을 때. 왼쪽으로 쭉 밀어가지고 리셋 시켜주면 되는데, 한번 해볼까? 지금 해도 되는 건. 그러니까 이제 리부팅이라고 보면 되죠. 컴퓨터로 따지면 리부팅, 재부팅. 이게 에러 났다 그러면 일단은 왼쪽으로 쭉 당겨가지고 놔뒀다가 다시 오른쪽 런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이게 할 겁니다. 그거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입출력. 49분이네. 입출력 모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입력하고 출력인데 외부 기기하고 이제 연결하는. 그러니까 입력은 스위치나 센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출력은 램프나 릴레이 또는 마그네틱 콘택트 같은 이런 것들. 이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외부 기기에, 그러니까 외부 기기하고
그러니까 외부 기기랑 그 다음에 PLC를 연결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통신하는 거다. 우리 사람도 뭐라고 그러지 그걸 갖다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죠. 인터페이스.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사이에 통신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인용 모듈은 이제 주로 DC 입력으로 쓰고 뭐 DC 입력, 그다음에 DC AC 입력, AC 입력 이런 타입들이 다 있습니다. 딱 쉬는 시간 되니까 에어컨 꺼지네요. 자, 출력은 릴레이 출력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고, 그다음에 트라이액이나 트랜지스터 출력.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출력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모델명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자, 입력 모듈부터 살펴보죠. 자, 우리가 지금 입력 모듈 우리는 QX40이라고 하는 입력 모듈 쓰고 있습니다. QX40 이 모델인데 여기가 보면 그렇죠. D16점 이렇게 해서 안에 여기 적혀 있는 게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건데 X00부터 해서 쭉 나와 있죠. X0 F까지 있습니다. 16개. X00부터. 그래서 X00, 0F 이거는 여기 00 붙은 부분은 0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X0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X0. 여기도 0 생략하니까 XF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QX40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X0 주소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입출력 그 IO 어드레스 할당에서 자동으로 할당이 돼요. 여기 슬롯이, 여기 먼저 슬롯 들어가 있는 슬롯이죠. 두 번째 슬롯. 그래서 두 번째 슬롯에 있는 건 이제 번호가 자동으로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X10부터 16개니까 X1F 이렇게 됩니다. 1은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X10, X1F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16개. X0부터 XF까지 16개, 16점. 그 다음에 여기 16점, 16개 해서 총 입력은 이제 스위치 32개 스위치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입력 모듈이고 그 다음에 출력 모듈은 우리가 QY41P를 쓰고 있습니다. 41P는 여기 보시면 32점이에요. 32점. 여기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카메라에도 썩 정확하게는 안 보이네요. 이 부분, 여기가 QY41P인데, 32개 선을 빼내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안에 선이 이제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 횟수로 모아서 이렇게 뭡니까 코드를 바깥에 절연 피복을 해놨죠. 그래서 32개 있는 게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32개 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은 그 옆에 있는 것들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날로그 입출력, 고속 카운터, 통신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거고 아날로그 디지털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거 Q68A ADV 그 다음에 디지털 아날로그 변화는 Q64 DAN 그 다음에 고속 카운트 모듈이 QD62 그 다음에 시리얼 모듈 해가지고 QJ71C 뭐 이런 것들 통신 모듈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돼요. 네, 여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네, 우리 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Q68 ADV, AD 컨버터, 이게 Q64 DAN, DA 컨버터. 네. AD 컨버터는 지금 9개, 18 이렇게까지 되어 있나? 여기서 실제 이제 결선해서 연결된 건 하나밖에 연결 안 되어 있네요. 우리
AD 이거 한번 돌려보시면 간단하게 한번 이 다이얼 돌려보시면 올라가죠. AD adjust 해가지고 이게 이 다이얼이 입력 전압을 올려주는 겁니다. 전압이 지금 0V부터 해서 10V까지 쭉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 전압을 일단은 다 올리고 나서 나중에 내려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전압 변경된 전압을 이쪽 AD 컨버터에 입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읽어서 표시를 하는 거. 이게 나중에 인텔리전트 모듈 쓸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고급 사용할 때.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여긴 DA 컨버터, 고속 카운터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구조는 입력부, 출력부, 조작 입력에서 손으로 직접 눌러가지고 하는 거, 조작하는 거, 푸시 버튼 같은 스위치 눌러가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또 셀렉트 스위치, 토글 스위치 이런 것들은 다 조작 입력이고 손으로 눌러서 하는 거. 검출 입력은 센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리미트 스위치, 압력으로 이제 그 스위치를 동작시키는 거고, 광전은 빛으로, 근접 스위치는 뭔가 금속이 가까이 접근했을 때 쓰는 거죠. 레벨 스위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스위치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슨 센서라고 해야 되나? 가스 센서라든지 압력 센서, 그 다음에 온도계 이런 것들 다 쓸 수가 있어요. 입력 센서로. 이제 출력부는 제어방과 조정, 파일럿 램프, 그 다음 부저, 전자밸브, 전자브레이크, 전자개폐기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어요. 우리는 램프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출력부만 있죠. 디스플레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디지털 입력 모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싱크 타입이 있고 소스 타입이 있는데, 입력인 경우에 싱크 타입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실제 우리 들어가는 입력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죠. X, 예를 들면 X0, X1, X2, X3 여기에 입력되는 부분이 플러스가 들어간다. 스위치를 거쳐서 플러스가 들어가면 싱크 타입.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스위치를 쓰는 경우에는 그냥 스위치, 트랜지스터 같은 걸 쓰는 경우에는 트랜지스터가 요 입력단에 먼저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PNP 타입을 쓰는데 여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이건 전자회로 배우면 이게 여러분 전자회로 실습 안 배우죠. 전자회로 실습에서 아마 이게 배우게 될 거예요. 전자회로나 아니면 전력전자 할 때 배우게 되니까 그냥 요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타입은 여기가 공통이고 여기가 X0, X1, X2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이쪽이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죠. 스위치하고 마이너스로 연결되는 거. 이거 소스 타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싱크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 소스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트랜지스터 쓰는 경우에는 NPN 타입을 이제 써야 된다는 여기까지는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출력도 싱크 타입이 있고 소스 타입이 있어요. 싱크 타입은 여기 출력 단자를 통해서 플러스 쪽으로 나가는, 플러스에서 출력 단자로 들어오는 거죠. 부하를 거쳐서. 이게 싱크 타입이고, 그 다음에 소스 타입은 어디 갔나? 소스 타입은 이제 마이너스로 나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깊이 복잡하죠? 벌써 헷갈리죠? 입출력은 우리가 아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알아둘 수 있게 입출력은 스위치를 쓰는 게 있고, 입력이나 출력도 마찬가지. 스위치를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TR을 쓰는 게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쓰는 게 있어요. 출력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출력인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여기도 뭡니까? 릴레이 스위치를 쓰는 거죠. 릴레이 스위치.
트랜지스터 대신에 릴레이 스위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델명에 따라 다르죠. 여기는 SSR이라고 하는 타입의 어떤 소자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냥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PLC 결선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PLC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입력 단자 X00 있었던 거 있죠. X00, X 0F 이렇게 있었던 거. 이쪽에 이제 들어오는 단자에다가 여기 선을 연결해서 푸시 버튼. 우리는 주로 이제 푸시 버튼 8개, 그 다음에 토글 스위치 8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위에 있는 게 얘는 요게 이제 그겁니다. 얘가 BCD 입력기, 숫자 입력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여기 들어가는 스위치의 입력을 확인해서 프로그램 작성하고 X00가 붙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M0 얘가 동작해서 자기유지되고 M0가 동작하면 Y20 출력이 되고 이런 거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죠. 작성해서 여기서 Y20 출력이 코일이 여자가 된다 그러면 이게 붙어서 여기 램프가 켜지는 이런 동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실제 외부 기기입니다. 외부 장치. 우리 PLC 트레이닝 키트라고 된 부분은 외부 장치예요. 그래서 PLC에서 선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램프가 되도록. 요게 지금 Y20부터 Y2F 있고, 그 다음에 Y30, 30부터 해서 Y3F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력 32점, 출력 32점이에요. 나중에 IO 할당을 여러분들 다 하셔야 되는데 X0부터 XF까지 그 다음에 X10부터 X1F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바로 들어가는데 Y20부터 Y2F 그 다음에 Y30부터 Y3F까지 입력 이렇게 32개 출력 32개 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주 여러분 써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메모리가 있고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표준 램, 파일 레지스터 같은 거를 저장하는 거, 표준 롬은 아까 이야기했죠. 데이터를 컴퓨터 이게 PC 꺼지더라도 데이터를 보존하는 거, 그 다음에 뭐 CPU가 공유할 수 있는 메모리, 그 다음에 파일은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일 머리 글 있고 실행 프로그램 있고 런 중 쓰기 확보 이런 식으로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파일 구조는. 그리고 진수 체계는 2진수, 10진수, 10진수하고 16진수, 그 다음에 10진수하고 2진수, 2진수하고 16진수 이렇게 되는데 일단 제가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2진수하고 16진수는 가장 쉽습니다. 2진수가 0하고 1이죠. 근데 여기서 4자리를 합치면 이게 16진수가 돼요. 2진수 4자리 합치면 16진수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4승이 돼요. 4승이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얘가 16이에요. 그래서 이거 4자리는 바로 16진수로 바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0000은 0이고 0001은 1이고 0010은 2고 0011은 3 0100은 4 이렇게 해서 쭉 가서 1111 하면 F가 돼요. 16진수이기 때문에 16개를 한 자리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이 되는 게 아니라 A가 되고 그 다음에 B, C, D, E라고 하는데 이게 PLC에서는 E라고 안 하고 A라고 표현합니다. A. 2하고 좀 안 헷갈리게 A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F 이렇게 숫자를 해서 16진수 표현합니다. 2진화 10진수는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28분이 어디에서 할당
다음 시간 할까요? 네? 네. 오늘은 첫 시간이고, 그러면 다음 시간 여기 이어서 하고, 제가 이제 화면 구성하고 다음 시간에 실제로 프로그램 한번 작성을 해볼 겁니다. 여기, 작성 해볼 테니까.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